젠백스가 치매치료제 임상 성공 소식에 연일 급등세다. 치매치료제 가치가 최대 6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젠백스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급부상한 젠백스.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긴급 점검한다. 네, 알츠하이머 신약 임상 이상 성공 때문에 젠백스가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젠백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펠리스젠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했는데 네. 젠백스가 왜 오르는지 임상 성공 알린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도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뭐 주가가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여러 가지 변화를 그대로 끌고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또 어제 나왔던 얘기, 어제는 또 장중에 단기 낙폭을 좀 키우다가 또 빠르게 올라갔죠. 그런 상황 쪽에서 국내 이상 임상 시험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미국 샌디에고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2017년도 8월부터 올해 9월 달까지 관련된 데이터가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GV1001입니다. 이 물질은 예전에 췌장암 치료제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어떤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에서도 적응증을 보인다는 관점 쪽에서 눈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보편적 활용 관련된 중증 장애 점수 SIB 쪽에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또 KB증권에서는 이 임상 성공으로 인해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기존에 더해져서 네. 한 2조 원대에서 6조 원대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오늘 주가에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최대 6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성공한 거는 임상 이상이에요. 네. 3상에서 무너지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약의 성공률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요? 네, 치료제. 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드려서 말씀드릴 수가 없죠. 회사 네. 관계자도 아니고, 그렇죠. 예, 회사 관계자분들이나 임상 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약사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될 시점인데,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로 보게 되면 임상 시험 전에 전임상이라고 있죠. 네. 동물 대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임상 시험으로 들어갈 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1상 같은 경우는 최초로 사람한테 적응하면서 이제 약물의 흡수나 분포 이런 쪽으로 많이 따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2상으로 들어갈 때가 적정하게 약물량이 용량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또 안정성을 검토하는 수준까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통 2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3상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약물이 들어가는 최적의 용량을 확정하고 시판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 이제 3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2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또 3상으로 들어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요인들은 충분히 더 많다는 관점 쪽에서 가능성은 높여도 아직 3상은 아니다라는 관점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3상에서 실패하는 기업들이 많죠. 많죠. 네.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확률상으로 봤을 때 1상에 들어가서 2상으로 갔다. 네. 그래서 2상에서 3상으로 갔다라고 해서 모두 다 만사용통은 아니고요. 맞아요. 특히 2상에서 네. 3상으로 넘어가서 나오는 또 작은 변수들도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어떤 단계는 통과해도 그게 앞으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치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네. 치매가 이제 치료될 수 있어라는 기대감이 주가로 우선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눈에 띄는 그 젠백스뿐만 아니라 젠백스 지오라던가 필링크, 삼성제약 뭐 관련 엮인 종목들이 다 좀 많이 오르고 있던데 네.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젠백스만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매출이 나오는 지금 현재 네. 매출이 나오는 쪽은 필터 관련된 쪽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거의 87%가 필터라고 하게 되면 네. 공기청정기 관련된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환경 오염 사업, 제어 사업 그리고 바이오 사업 이런 쪽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그 매출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바이오 관련된 특화 기업이 카일 젠백스를 설립해서 이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권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실적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매출이 한 500억이 안 되는 기조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적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젠백스 그룹을 보게 되면 약 277개, 27개, 죄송합니다. 27개요. 27개요. 네. 또 숫자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이 부풀리셨어요. 네, 27개 계열사가 있는데 상장사는 총 5개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젠백스 지오라는 회사 오늘 또 상한가죠. 맞아요. 이틀째 상한가인데
신재생 에너지 관점인데 예전에 HLB를 보면서 HLB 파워 때도 그런 얘기 들었었죠. 네임밸류 때문에 움직이는데 연관성은 그렇게 많이 없다. 신재생 에너지라고요. 네, ESS 관련된 쪽으로 한정돼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냥 덩달아서 올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필링크 같은 경우도 관계회사 에너젠트가 또 지분을 확대하면서 나오는 회사인데 의류, 잡화, 크리스 FNC라든가 아이고. 네, 이런 쪽에 대한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저가다 보니까 또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제약은 조금 더 밀접한데 젠백스 그룹이 지분을 다 합치게 되면 12% 넘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리아벡스 주라고 하는 쪽에서 젠백스 앤 카일 쪽에서 넘어온 이 품목을 가지고 임상 3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젠백스 쪽과 좀 많이 연관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젠백스 지오가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삼성제약은 5.89% 강세,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드린 필링크는 13.81%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관 없는, 그러니까 같이 젠백스 그룹이긴 하지만 계열사긴 하지만 전혀 이 사업 영역상은 네. 관계가 없는 회사들이 지금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 네. 젠백스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 치매 치료제 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신약 개발 주목할 만한 거 있습니까? 네, 일단 나머지 사업 부문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큰 의미나 실적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젠백스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중에서 가장 젠백스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GV1001 이게 거의 열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암 관련돼서 벌써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나가서 허가를 앞두고 있는 쪽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고요. 그 밖에 이번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쪽으로까지 임상 2상에 들어간 부분들, 게다가 또 전립선 관련된 치료제 쪽으로 임상 3상이 진행되는 부분들, 이 부분 때문에 네. 아마 이 GV1001에 대해서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5개 어떤 펩타이드 관련된 쪽의 치료제가 좀 개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 임상 실험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파이프라인으로 부각됐다라고 보기 힘든 가운데 일단은 GV1001이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신약으로 췌장암이라던가 전립선이라던가 알츠하이머에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보니까 네.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지금 6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젠백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임상 이상 성공만으로도 사실 대견한 성공이다 보니까 네. 지금 같이 믿고 투자를 해봐야 될지 좀 궁금해요. 네, 주가 전략을 보시게 되면은 좀 어렵죠. 네, 여기서 이제 임상 이상 가지고 주가가 이틀째 급등했는데 여기서 어떤 대응들이 나온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가치나 기대감이 충분히 일단 단기적으로 받은 만큼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항상 기대감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빠르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쯤에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 4만 원대 기준으로 보시면서 그 정도에서는 네. 어떤 비중을 축소하거나 좀 정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역사상 고점이 지난 한 5만 원대도 간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가지고 모든 걸 말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네. 어제 급등했고 오늘 급등하는 그 사이에 기관 투자자들이 좀 같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정말 기관도 인정하고 있구나, 같이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분석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은 어제 나왔던 KB증권의 리포트나 최근에 나오는 어떤 파이프라인의 재평가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에 따라서 한 물질 가지고 어떤 알츠하이머까지 같이 연결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진다고 생각들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관 매수가 모든 게 만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조절도 필요하다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같이 젠백스 지오라던가 필링크 이러한 계열사들도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는 때겠네요. 더 먼저 파셔야죠. 네, 그쪽에 대해서는 일단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 네임밸류로 움직였다는 관점 쪽에 한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열사들도 매도하자. 먼저 매도하고 그리고 젠백스도 고점 이제 곧 나올 것 같으니 매도할 준비를 해보자. 조정받은 이후 다시 사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젠백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